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사결정 요소니까 세 가지 의사결정 요소고 각각의 방향이 이제 두 가지이다 그러면은 8개, 2에 3승해서 이제 8가지 경우가 나올 텐데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품이 다양해진다. 뭐 이런 사례,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나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정반대로 시장이 쇠퇴하고 경쟁이 느슨해지고 제품이 한정된다. 뭐 이런 그 18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8가지 시나리오 다 해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많고 이 중에서 특히나 우리 조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 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1번 시나리오, 4번 시나리오, 7번 시나리오, 8번 시나리오 이 4가지 시나리오가 중요하다고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4가지 시나리오에 한정해서 좀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이제 대응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에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뭐 개발을 할지 말지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개발을 한다면 뭐 빨리 해야 될지 아니면 상황 봐가면서 늦게 해야 될지 그리고 빨리 한다 그러면 그 신제품의 가격은 뭐 싸게 할지 비싸게 할지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나름대로 어떤 그 이제 이 기업들이 그 대응하는 방향이 이제 5개의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시나리오가 이제 4가지 시나리오가 5가지 대응 방안이 5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앞에 나온 시나리오가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한 경쟁에 만약에 미래 시장이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할 것 같다 그러면 그러면은 신제품을 최대한 빨리 최고 수준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상황을 봐가면서 값싸게 만들거나 이렇게 2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할 때 이런 방법은 많이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학기에서도 이 방법 가지고 뭐 실제로 과제를 했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면 전에 했던 과제 같은 거 하나 잘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 곡선 모형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산업이나 그 다음에 시장이나 보통 저렇게 이제 S자 곡선을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런 가정하에서 그러면은 저기 나온 것처럼 라디오도 저렇게 성장했고 그 다음에 텔레비가 저렇게 성장했고 나중에 이제 뭐 CD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CD 플레이어를 지금 만들면 향후 몇 년 후에 그래서 성장 곡선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 몇 년 후에 최대치를 찍을 거고 그 후에 좀 쇠퇴를 할 건지 최대치를 찍을 때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지 뭐 이런 거를 수요 측면에서 이제 예측을 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뭐 실무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사실 요거는 이제 과거나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데이터의 추이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그대로 갈 거라는 가정하에서 저렇게 트렌드 익스트라폴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뭐 경향유사법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차 영향 분석은 기술이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휴대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 기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중앙 처리 장치 AP 기술도 중요하다고 그럴 때 AP 기술이 발전하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 각 시나리오마다 매치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교차 영향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관나무 분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휴대폰과 관련된 배터리 기술을 예측을 하고 싶으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배터리 기술과 연관된 트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연관된 트리를 만들면 여러 가지
뭐 저쪽에 저장 공간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뭐 프로세서도 있고 이렇게 배터리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터리도 관련 기술인 배터리도 얼마만큼 발전할 거고 그럼 배터리가 얼마만큼 발전하면 그 밑에 리튬 이온 전지가 또 얼마만큼 발전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술 트리를 만들어서 그 관련 산업의 그 연관 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해당 예측하고자 하는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를 보는 게 이제 연관 나무 분석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술 예측 방법을 대략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사실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교수님이 워낙 뭐 인간 중심 ACCI를 강조하시고 그쪽에 이제 전문 분야시니까 기술 예측과 인간 중심 HCI 부분을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떤 관점에서 기술 예측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자고 해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이제 그 기술의 예측이라는 게 기술 예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나 산업의 구조가 전에는 그 전문가 중심이었다 그러면 점점점 그 관련 데이터나 산업이 발전하고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그 다음에는 경향이 이제 모델 중심,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모델 중심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모델이 아니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한 그 팩트를 이용한 모델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점차 데이터가 누적돼서 이제 추세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아마 점점점 기술이나 산업에 있어서 고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기술의 예측의 기술이나 다른 뭐 전반적인 예측의 분야가 더 이상 전문가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고객과 같이 이제 참여형 중심으로 해서 해야지만 훨씬 더 기술 예측이 정교화될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한번 기술 예측을 봤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혁신 측면에서 봤을 때도 향후에 어떤 기술 예측에 있어서는 그 사용자 입장, 사용자의 경험이나 사용자가 제시하는 혁신적인 사용자가 원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를 반영하지 않고는 과거와 같은 기술 예측 방법으로는 더 이상 향후의 기술 예측이 이렇게 정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2005년 2학기였던 것 같은데요. 전에 그때 당시에 수강했던 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숙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잘 된 거라고 이제 이분들은 그 플리토라고 아시나요? 플리토에 대해서 이제 기술 예측을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번역 소프트웨어라고 하실 때 관련해서 보시면 처음에 그대로 무엇을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사업 확장을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 핵심 이슈를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사업 확장을 해야 된다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되느냐? 밑에 제일 그 포스트잇 밑에 보시면 번역 시장의 성장률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번역 시장의 전망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 모바일 기술의 발전 방향, 기술의 지리적 보편화 등등을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사실 의사결정 요소가 물론 이제 이걸 한 페이지로 만들다 보니까 추격을 한 건데 저런 의사결정 요소를 선정하는 거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사결정 요소의 방향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패스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산업의 오요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나리오가 시장이 쇠퇴하고 느슨해지고 모바일 웹 기반 기술에만 한정된다. 이런 이제 네 가지 사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
사례까지를 이제 시나리오 사례까지를 두고 사실 어떻게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방안은 사실 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진행을 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앞서 간략하게 보셨던 개량적인 방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모형이나 기존의 툴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의사결정에서 진행되는 거고 사실 그뭐한 사실 그 1시간 20분 하고 끝내라고 있는데 제가 준비하면 여기까지고요.